90년대 인신매매 실화. 한 98년도에서 2000년도였을 거야. 그때 한창 원양어선이니 뭐니 하면서 한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언론은 떠들어댔지. 그때 경찰서장은 인신매매 사건 언론에 터지자 자진사임했고 난 어렸을 때였어. 그래서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제도적으로도 더 강화되고 공익 광고에서도 인신매매 관련된 게 많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98년도나 2000년도나 IMF가 터졌을 때라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금을 팔아서 국채를 다 갚는다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일자리까지 잘리셨지. 아마도 내 생각엔 그래서 더 인신매매가 성행했나봐. 나 어렸을 때 아마 초여름이었을걸. 날씨 개념이 없던 터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했고 난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놀고 싶은데 애들이 없는 거야.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디 나가셨던 것 같아. 나 혼자 무작정 우산을 쓰고 나갔어. 신발은 슬리퍼였지. 우리 동네는 달동네 같은 데였는데 굉장히 언덕져 있어. 나 혼자 놀이터에서 구덩이를 하나 파고 물이 고이는 걸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 물이 거의 다 고이면 더 깊게 파고 더 깊게 파고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웬 아줌마가 오는 거야. 우리 엄마 또래로 보였지. 아줌마가 와선 저 미안한데 잠깐 아줌마 우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주 잠깐이면 돼 하면서 부탁하더라고. 놀이터엔 원두막 같은 비를 피하는 데가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난 앉아 있었지. 그런데 우산을 가져온다는 아줌마는 꽤 오랫동안 안 왔어. 그리고 봉구차 파란 색깔 알지? 그 아줌마는 거기에 타 있었지. 그러면서 날 부르더라고. 여기 우산 트럭 뒤에 있는데 아줌마가 다리를 다쳐서 그러는데 좀 꺼내갈 수 있니? 보니까 트럭 뒤에 우산 꽂히니만 살짝 내가 집을 수 있게 인위적으로 해놨더라고. 그땐 몰랐지. 아무 생각 없이 비 맞아가면서 우산 꼬챙이 딱 잡고 가려 하는데 갑자기 운전하던 아저씨가 내려와선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날 그대로 차에 태우더라고. 그리곤 입을 막고 뭐라 하는지 알아? 너 뭐 몸에 문제 없지? 장애라든가. 나는 입을 막아놨으니 고개만 끄덕거렸어. 아줌마는 씩 웃으면서 오늘은 드디어 한 건 했네. 자기야 나 지갑 알지? 내가 요즘 들어 생각해보니 둘이 연인 사이였나봐. 부부 사이거나. 그런데 전방에 검문한 곳이 보이더라고. 난 펑펑 울고 있고 경찰이 아마도 본 것 같더라고. 둘 다 낌새를 챘는지 갑자기 90도 유턴. 그러더니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바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 경찰 무전기 소리 치익치익 들리고 비는 오고 내 옆엔 인신매매단까지. 경찰 2명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딱 그때 남자가 내리더니 칼로 경찰 1명을 찔렀어. 그리고 옆에 있던 경찰이 가스총을 꺼내더니 그 남자 양쪽 허벅지에 명중시켰지. 경찰이 실탄 발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아주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경찰군 권력이 약하지 않았지. 그러더니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귀청이 찢어지게 들렸어. 여자도 겁에 질린 듯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난 그렇게 해서 풀려나서 신문사에서도 인터뷰가 왔었지. 지금은 내가 보고 싶어도 오래돼서 못 보지만 신문사 여러 곳에서 부모님과 인터뷰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와 남자는 여자는 일본인이고 남자 중국인이었더라.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잘했고 남자가 중국인이다 보니 중국 루트를 통해 다 빠져나간 거라고 하더라고. 그 둘로 인해 죽은 사람이 밝혀진 사람만 4명이 넘더라. 그 중국인은 잘 모르겠고 일본인 여자는 결국 나중에 자살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난중에 자살했단 소식 듣고 잠을 자려 하는데 꿈에서 그 여자가 나왔어. 그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시이굽고 꿈에서 깨어났지. 그 경찰 2명은 특진을 했지. 나중에 밥 먹으면서 알게 된 건데 경찰 칼에 찔렸을 때 피비린내가 나서 내 피냄새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 바지 안에 손목 1개가 있더라. 이유인즉슨 첫 번째 죽인 사람을 너무나 성공적이게 죽여서 이걸 갖고 있으면 잘 풀리는 느낌이라서 썩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나지만 갖고 다녔다고 하네. 정말 인간의 상황이 극단적이게 되면 뭐든 할 수 있게 되나 보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맑은 날보다 범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거다. 비 오는 날 사람은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의 범죄율이 더 높다. 비 오는 날에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든 말이야. 그리고 너희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사는 행동하지 마라. 분명 피해본다.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 문득 그때도 비 온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해봅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5년 태풍 나비가 왔을 때였지요. 그날 저는 할머니 댁을 같이 아버지와 갔다가 저는 일요일날 토플 시험을 봐야 해서 토요일 3시 고속버스차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 태풍 오고 난리 나서 차도 엄청 막히고 비도 장난 아니게 오고 그래서 예상 도착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 걸릴 거라는 말에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뒷좌석 창가 2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 들릴 때 깼는데 귀찮아서 안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처박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거의 빠지기 한 2초 전에 그냥 문득 어떤 할머니가 신고 있는 파란색 고무신을 봤습니다.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눈 감으면서 아무 뜻 없이 그냥 본 거여서 다시 잠을 자고 수원 고속버스 터미널에 새벽 11시인가 그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노선을 봤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한 30분을 기다려도 막체가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 분이 오시더니 제가 기다리는 노선을 말하면서 앞에 남자 2분을 가리키면서 수원역까지 같이 타고 저한테는 1,000원만 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하고 합승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분이 앞에 타고 제가 그 남자 2분 사이에 타게 되었습니다. 집이 안양인지라 저는 당연히 수원역에 내리면 안양까지 가는 게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하고 탔었죠. 게다가 수원 지리는 정말 몰라서 차가 가는 게 이 방향이 맞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순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출발한 지 15분이 넘었는데 대로변은 안 타고 2차선 국도로 가는 거여서 약간 의심되어 기사님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요? 라고 수원역은 말 안 하고 물어보았죠. 그니깐 하는 말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러답니다. 그때 순간 갑자기 소름 쩍 오르고 잘못 말한지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 쪼개고 앞에 탄 할머니도 실실 쪼개는 겁니다. 그때 파악했죠. 할머니 신발이 파란색 고무신인 겁니다. 전부터 타겟을 저로 삼고 계속 쫓아온 거지요. 나 팔려가는구나. 게다가 차가 운행 중에 뛰어내릴라 해도 제 양옆으로 그 남자 2명이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식은땀 계속 흘리면서 이놈들도 눈치챘는지 아예 대놓고 이상한 길로 가더군요. 그러다가 국도 어느 한쪽으로 빠지고 지방도를 타면서 앞에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이제 아예 제 팔을 양옆으로 이놈들이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 뒤에 공터 있는 쯤에 이놈들이 내리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내리니깐 공터 옆에 봉고차에서 사람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저한테 온 거 보고 진짜 사람이 한번 초인적인 힘을 내야 할 때다 생각하면서 그 양쪽에 있던 사람 중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팔꿈치로 올려서 턱을 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진짜 한 2km는 비 오는 날 전력 질주로 날아서 어느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차 타고 경찰서 와서 있던 일 다 말하니까 요즘 이런 수품 안 타고 조심하라고 간단하게 주소 쓰고 경찰서에서 자고 다음날 시험은 개뿔.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경찰차로 수원역까지 다시 간 다음에 전철 타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생각을 조금이라도 안 했으면 아마 인신매매 당하고 발주작 잘렸을지도 모르죠. 정말 100% 실화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상황을 좀 어리숙하게 말했는데 전 그때 진짜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네가 예전에 산이 있던 자리를 깎아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동네마다 언덕이 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산동네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학을 이틀 가고 자퇴한지라 할 일 없이 놀다가 매번 새벽에 자곤 했죠. 그러다가 엄마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저희 동네에 어제 인신매매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는 겁니다. 이야기 내용은 저희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밤잠도 없으시고 그러셔서 한 할아버지 분이 새벽 5시쯤인가 옥상에 올라가서 체조도 하고 계셨다네요. 그런데 언덕 밑쯤에서 어느 여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남자들이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끈 같은 거를 가지고 여자에게 따라 붙더래요. 그걸 본 여자가 살려주세요 하고 멈칫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가씨 일단 뛰세요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걸 들은 여자분이 소리 지르면서 언덕길을 올라오고 남자들은 여자 뒤를 따라서 뛰어오더래요. 그 비명소리를 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분들이 나오셔서 그 여자를 뒤로 숨겨주시고 남자들은 할 수 없이 내려가면서 한마디 했대요. 다음번에 걸리면 정말로 죽을 줄 알아라. 이걸 엄마에게 듣는 순간 정말 세상 흉흉하구나. 나도 남자긴 하지만 밤늦게는 안 돌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실화라서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았는데 인신매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고요. 여자분이든지 남자분이든지 밤길에는 꼭 조심하시길. 이번에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9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컴퓨터 하다. 12시부터는 아무 때까지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오고 나니 6시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저희 동네에 왔어요. 큰 길에서 골목길로 계속 들어가야 저희 집이 나오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머리에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저 할머니가 짐 들어달라고 하면 그냥 째야겠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예상대로인지 학생 짐 무거운데 짐 좀 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째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도와드려요? 라고 했어요. 제가 불쌍한 사람 보면 꼭 돈도 주고 싶고 이런 거 다 하고 싶거든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골목에서 나는 두리번거리며 봉구차 같은 거 없나 하면서 갔죠.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내 손목을 세게 잡으면서 학생 어디 가면 안 돼 하면서 눈 크게 뜨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서 풀려고 했었죠. 갑자기 저 앞에서 봉고차가 세워지더니 어떤 아저씨들이 둘이서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풀려 했지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제가 그 할머니를 발로 찼습니다. 아저씨들이랑 밀려나가더니 다시 일어서서 그 할머니도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뽀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메신저백이 있는데 그게 잡힌 거예요. 솔직히 살고 싶어서 배 똑딱이를 눌러서 풀어서 바로 필사적으로 큰 길까지 전력 질주로 뛰었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요. 제가 달리기는 보통인데 뛰니까 큰 길까지 왔는데 뒤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손짓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했죠. 정확히 3분 48초 만에 경찰차가 보였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초까지 샜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금 저희 동네 수색 중이고 부모님은 곧 오신대요. 내일 경찰서 다시 갈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솔직히 할머니들이 짐 들어주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잡혔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겠죠. 진짜 그런 일 당하지 마세요. 저 진짜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지고 있네요. 실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